저는 올해로 32살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과 신혼생활을 즐겼고 올해 6월에 출산을 앞둔 아이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인데 남편과 제 사이가 문제없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대체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배가 아파서 쓸데없이 억지를 부리고 꼬장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가 저희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먹은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잔소리로 보기도 애매하고 듣고 있으면 점점 짜증나는데 뭐 하나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제발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친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하셨고 저희 집은 제가 철이 들 무렵부터는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어디 가서 절대 돈 자랑을 하진 않지만 부모님 덕분에 제가 철이 든 이후로 무슨 일을 하든 돈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카페 2개와 우리 동네 번화가 사거리에 빵집 1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 건물 1층에서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부모님 돈으로 차렸습니다. 대학 나와서 회사 생활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사회생활이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원하지 않는 술도 마셔야 하고 누가 봐도 능력 없고 성질 더러운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1년도 다니지 못했고 그만둔 이후로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몇 달 도왔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장의 딸이라서 그런지 사무실에 있으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저도 여기가 제 자리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라고 하셔서 카페와 빵집을 차려주신 덕분에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초기에 창업 비용을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운영을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아빠에게 빌린 돈은 이자 쳐서 다 갚았어요. 아빠 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카페 매장도 매달 주변 시세대로 월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쓸데없을지도 모를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해드릴 시댁 이야기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가 평생 먹고 살고 앞으로 아이 낳아서 키우는 데까지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잠깐 회사 다닐 때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알고 지내던 직원 중 하나였고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지만 그때부터 친구처럼 죽이 잘 맞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회사가 안 맞아서 일찍 그만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저에 비해서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연봉도 오르고 진급을 했다는 것뿐이죠. 남편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건 저처럼 밖에서 장사를 하건 그건 본인의 성격이나 주변 여건의 문제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시작했지만 그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일주일에 6일 이상 가게 나가서 일하고 장사가 되던 안 되던 직원들 월급 한 번 밀린 적 없이 세금까지 열심히 내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남들한테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신우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이 더 많고 저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진작에 결혼해서 지금은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시댁의 가정 환경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 시아버님은 정년을 코앞에 두고 가족들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반면에 시모는 밖에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이 내내 살림만 하신 분인데 아버님이 번 돈으로 시댁 내 식구 먹고 살았고 지금 시부모 사는 아파트 한 채와 매달 월세 나오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까지 갖고 계세요.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와 제가 매달 드리고 있는 용돈 정도면 아버님이 은퇴하셔도 노후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신우는 예전에는 회사 다니면서 맞벌이도 했다 하던데 아이 낳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나서 그대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 혼자 외벌이로 생활하다 보니 그쪽은 약간 팍팍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신우가 생활이 어려운 게 제가 눈치 볼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저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뭐? 이번에 또 차를 바꾼다고? 네 신혼에도 힘들게 아끼고 사는데 너도 좀 눈치껏 아끼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일만 하느라 주변에 친구도 많지 않고 제 성격 자체가 명품을 엄청 좋아한다거나 해외여행 같은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희 결혼할 당시에 남편에게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일단 그 돈은 전부 나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모아놨던 돈이랑 합치고 그래도 조금 모자란 돈은 은행 대신 친정부모님에게 무이자로 빌려서 당시에 4억 5천짜리 45평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었어요. 그게 벌써 3년도 더 된 일이고 지금은 그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올랐다가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 7억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렸던 1억 정도의 돈은 결혼하고 1년 만에 남편이랑 제가 번 돈으로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 구하면서 남편에게는 딱 8천 받은 거 외엔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에 채워넣는 혼수나 입주 비용 같은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건 전부 재산에서 싹 해결해버렸죠.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정말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혼수 고르러 전자상가를 방문했을 때 어머님이 같이 가서 골라주시겠다고 따라간 적이 있는데 멀쩡한 신제품 놔두고 자꾸 전시상품이나 반품 2월 상품 같은 걸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확실하게 원하는 모델이 있었고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생각과 기준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냉장고 색깔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면서 그저 하자가 있어도 되니 싼 물건부터 보여달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빨래나 식기건조기 같은 건 저보고 직접 하면 된다면서 돈 낭비니까 사지 말라고 하시는 둥 저랑은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님 성격과는 다르게 돈보다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최신형 가전제품으로 살림하고 집에 와서 5분이라도 편하게 더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한번 그렇게 같이 다녀보니 어머님이랑 저는 서로 취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죠.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전부 남편이랑 대충 상의해서 제 마음대로 정했고 예물도 제가 남편이랑 둘이 백화점 가서 고르고 전부 알아서 했어요. 남편한테 예물 시계도 근사한 걸로 맞춰주고 다른 결혼 비용도 아끼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시댁에 예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댁에서 받은 게 없으니 보낼 것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본인이 열심히 몇 년 동안 회사 생활하며 모아놓은 8천만 원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적금까지 깨서 다음날 송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철저하게 제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남편한테 뭘 해주든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시댁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시댁에서 돈으로 뭔가 해준다고 해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 없고 저도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예물도 전부 제 돈으로 알아서 했으니 시댁 예단 같은 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술까지 한잔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집 구경 시켜달라고 해서 신우랑 시모를 데리고 저희 집을 안내해드렸죠. 집 구경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40평대 아파트라서 구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은 방도 하나하나 일일이 열어보고 우리 집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어디서 맞췄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는 두 사람 사는데 냉장고를 뭐 하려고 이렇게 큰 걸 장만했니? 넌 김치도 안 담글 것 같이 생겨서 무슨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큰 걸 샀어? 요즘 집들 주방에 냉장고 장식장 자리가 있어서 그 크기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도 그 자리에 안 들여놓으면 한쪽 자리가 뻥 뚫려 있을 텐데 그거 보기 싫어서 냉장고 살 때 같은 색으로 맞춰서 주문했거든요. 기왕 한 번 살 때 돈 쓰는 거 둘이 살더라도 냉장고 큰 거 사고 김치 냉장고 있으면 좋은 건데 저한테 돈을 쓸데없이 함부로 낭비한다고 말하는 어머님과 신우가 이해가질 않더라고요. 남편 돈을 쓴다는 것도 아니고 시댁 돈을 빌려온 것도 아닌데 어차피 제가 일해서 번 제 돈을 우리 집에 쓴다는데 왜 옆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방이 4개가 있었는데 큰 방 하나는 부부 침실이고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방 하나씩 나눠서 각자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저는 제 방에 개인적인 커다란 짐도 가져다 놓고 평소에 그림 그리거나 악기 연습하는 취미가 있어서 각종 화구들과 작은 악기들을 보관했어요. 남편은 유일한 취미가 집에서 게임하는 거라 결혼할 때 컴퓨터도 제가 새로 맞춰주고 남편이 평소 사고 싶다던 게임기까지 싹 다 구입해서 취미생활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남자들이 게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다녀온 저희 오빠도 집에 오면 게임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제가 보기에도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느니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것이 훨씬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할 일 다 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취미생활 정도 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중에 아이 생기면 제 방을 정리해서 아이 방으로 꾸며줄 예정이었죠.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각자 취향에 맞게 예쁘게 집을 꾸며놓고 산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안 꼴이 너무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애들도 아니고. 며느리 너도 아무리 돈 잘 번다고 해도 아껴서 쓸 줄 알아야지. 저희 집에 저희가 번 돈으로 꾸미고 산다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댁에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기라나 신우처럼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카드 빚이라도 끌어다가 집을 꾸민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좀 빌리긴 했지만 은행 대출 없이 아파트 샀고 나머지 혼수나 인테리어도 전부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샀거든요. 아무튼 저희 집들이에 와서 시모와 신우는 잔소리만 실컷 하다 가셨어요. 다들 집에 돌려보내고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이 먹고 간 거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났더니 내가 왜 내 돈 들여 산 내 집에서 시댁 사람들 불러다 밥 먹이고 싫은 소리까지 덤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집들이 선물이라고는 신우네가 가져온 두루마리 휴지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온 건 우리는 드럼 세탁기라서 쓸 수도 없는 일반 세탁기용 세제 하나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놀러왔던 신우의 어린 아들이 남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하길래 놀게 해줬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고 좋았었나 봐요. 집들이가 끝나고 며칠 후에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언제 시간이 괜찮냐면서 자기 아들이 게임하러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조카 생각하면 그냥 불러서 놀게 해줄까 싶다가도 집들이 날에 시어머니와 더불어 너무 얄밉게 얘기한 생각이 나서 솔직히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건우가 재미있게 잘 놀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하나 사주시는 게 어때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제가 하는 말에 신우도 빈정이 상했던지 알겠다며 게임기를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알았어. 진짜 치사하게. 집에 있던 그거 전부해서 얼만데?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 신우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보내주었어요. 그날 조카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았던 게임기랑 여러 가지 필요한 걸 같이 장바구니에 넣었더니 6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신우가 제가 보낸 사진을 보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애들 갖고 노는 게임기가 뭐 이렇게 비싸? 제대로 보낸 거 맞아?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한 10만 원, 비싸봐야 20만 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본인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라서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요즘 애들 게임기들 다 그 정도예요. 건우도 학교 가면 주변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하나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어떻게 사냐 하더군요. 신우가 게임기 사주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던 조카의 우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고 울고불고 떼를 쓰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나중에 사주던지 할 테니까 일단 딱 한 달만 빌려줘. 신우는 저한테 당분간 그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세상 천지에 신혼집 물건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저희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몇 시간씩 한다고 거절했는데 저 때문에 애가 버릇 나빠진다면서 투덜거리고 그까짓 거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야박하게 군다 어쩐다 하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해줬는데 남편은 누나가 하는 말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옛날부터 mp3나 cd 플레이어 같이 저희 남편이 용돈 모아서 좋은 물건 쓰고 있으면 며칠만 빌려달라 해놓고 그대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던지 잊어버렸다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지만 옛날부터 질투가 많고 샘도 많아서 사이가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저한테도 자꾸 대화 나누고 얽히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게 지낼 생각이 싹 사라졌고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별로 사이도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는 오는 연락도 피하고 제가 시댁에도 잘 안 찾아가다 보니까 신우나 시모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 좋더라고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게 또 신우와 시모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결혼한 뒤로 기다리고 있던 아이였는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렸고 당연히 다들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저희 아빠가 제 임신 소식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빠는 아직도 제가 어린 줄로만 알고 계셨는데 벌써 다 커서 시집가고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려드린 지 며칠이 지나서 친정아빠가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온다고 저랑 남편 둘 다 나오라고 하시길래 주말 아침부터 아빠를 만났는데 저희 두 사람을 끌고 간 곳은 수입자동차 매장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때 구입한 국산 소형차를 끌고 있었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차를 좋아해서 아저씨들 많이 타고 다니는 SUV를 끌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예전부터 타고 다니시는 모든 차를 그 브랜드의 외제차만 타셨는데 저희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 세 식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으셨답니다. 내가 타보니까 이 차가 제일 튼튼하고 안전해. 나중에 둘째, 셋째까지 낳더라도 충분할 거다. 저는 그냥 짐만이 실리는 큰 차가 좋았고 이제 애까지 생기는데 무조건 넓은 차가 좋았거든요. 원래 차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었지만 장인어른 앞이라 애써 참아가며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남편 차를 하나 뽑아줄 걸 싶더라고요. 편하게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지만 남편은 회사에 그런 비싼 차를 끌고 갔다가는 위로 부장님, 차장님들 눈치가 장난이 아닐 거라면서 저보고 끌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주말엔 남편이 주로 운전합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큰 관심 없고 작은 차, 중간차, 큰 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크고 튼튼한 차라서 마음에 들고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 태어나도 카시트랑 유모차 싣고 다니기 좋고 아빠의 선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댁 식구들과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배가 많이 나온 뒤로는 움직이기 힘들어서 남편만 그 차를 태워서 보냈거든요. 시부모랑 신우네 부부가 새로 바뀐 남편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제차 새로 뽑았냐고 멋지다고 하다가 차 좋아하는 신우의 남편이 이 차가 1억이 훨씬 넘는다는 말을 한 뒤로 신우랑 시모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저녁 식사하는 내내 너희들은 대체 왜 그렇게 과소비가 심하냐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남편 생각에는 장인어른이 사줬다고 하면 또 괜히 기분 나빠하고 저한테 불똥 튈 것 같아서 아무 대꾸 없이 밥만 먹고 돌아왔대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랑 사는 모습이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했던 신우가 그동안 속에 쌓인 게 많았나 봐요. 본인들은 은행 대출 잔뜩 받아서 25평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는 대출 같은 건 없이 45평 아파트에서 사는 데다 이번엔 자기 동생이 외제차까지 타고 나타났으니 샘내기 좋아하는 신우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다면서 집에 가서 둘이 부부싸움을 하고 완전 난리를 쳤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애까지 데리고 가출해서 시댁 들어와 있다는데 아니 그게 아주버님 잘못입니까? 남편한테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우리 신우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니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 없이 쓰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너네 부모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산 적 없다. 많이 벌수록 아끼고 살아야지. 주변에 다른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언제 신우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지금 시댁 집안 상황도 쑥대밭이라 웬만하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 차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제 친정에서 손주 태어난다고 사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달라 했어요? 빚을 갚아달라고 했어요?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벌면서 살아요.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살림 간섭하시는 거 솔직히 정말 기분 나쁘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돈 좀 많다고 싸가지가 없네 어쩌네 하며 계속 뭐라 잔소리를 하길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 끊었더니 시모에 이어서 신우까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받기 싫어서 그냥 제 전화기 꺼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해서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격분해서 저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진짜 창피하게 왜 그러는데? 엄마가 나 장가 가는데 뭐 하나 보태준 거라도 있어? 정신 좀 차려. 괜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눈 하나 잘 챙겨.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모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후에 이번에는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남편이 신우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누나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매형한테 잘해.
돈이 필요하면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간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지 말고. 남편이 신우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했더니 그날 이후로 저희는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아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시댁에서 연락 한 번 온 적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앞으로는 명절에도 가게 문 열고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 들 텐데 진짜로 이번 추석부터는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그냥 본인들 벌이에 맞게 잘 쓰고 적당히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배가 아파서 트집 잡고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우나 시가에 피해를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진짜 남편 말대로 이참에 확 안 보고 살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